칼퇴는요, 진짜 습관 싸움이에요.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하면 아무리 일찍 출근해도 결국 밤까지 일하고 있는 거죠.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봐야 감이 오는데 몇 달 해보다가 나는 야근할 운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지. 근데 그거는 내 미래 업무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인 거예요. 선순환 습관의 매력을 아예 못 느껴버리는 거죠. 대부분 이걸 진짜 모르는 거죠. 지금 당장도 안 되는데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워버리고 막 이러잖아요.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. 제가 했던 것처럼 딱 하루하루 쪼개서 루틴을 쌓아가면요, 어느 순간 진짜 확 점핑할 때가 오더라고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연봉을 크게 상승시키면서도 매일 칼퇴까지 할 수 있는 그 습관의 비밀들을 바로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처음 기획자로 일할 때요, 진짜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.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메일이 쏟아지고 메신저 알람이 켜지고 그걸 읽고 정리하는 데만 한참 걸렸죠. 그리고 캘린더에는 빼곡히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. 회의 갔다 오면 또 다른 회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, 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이 다 가버려요. 그 사이사이에 팀원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.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작성하신 거예요? 이거는 지금 좀 바꿔봐도 괜찮을까요? 그런 질문들 사이에서 결국 제 일은 늘 오후 6시 이후로 밀렸어요. 야근이 일상이었죠.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해요. 아니, 나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끝낸 게 없지?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니까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쳤어요.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죠. 솔직히 말하면요, 저는 원래 일이 진짜 느리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.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. 완전 P형이에요. 맨날 즉흥적으로만 살고 계획을 세워도 잘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디테일한 일정 관리나 시간 계획을 따라해봤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압도해버렸어요. 일정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린 느낌이었죠. 그래서 어느 날 완전하게 좀 바꿔봤는데요. 집중, 대응, 정리. 하루를 딱 이 세 구간으로 쪼갰어요. 오전에는 어떤 일이 와도 메신저를 열지 않고 집중을 하는 시간, 그리고 오후에는 회의랑 피드백,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응하는 시간, 그리고 퇴근 30분 전에는 무조건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. 이 단순한 구분 하나로 하루에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밀도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. 아, 일은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구나. 그게 제가 첫 번째 알게 된 것이었어요. 근데 루틴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꾸준히 지켜나가야 될까? 이게 되게 고민이었는데, 그래서 아침마다 10분씩 시간을 냈어요.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로 노트 앱을 열어서 이렇게 한 줄을 적었어요. 오늘 내가 꼭 끝내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? 그 한 줄이 하루에 좀 중심이 됐는데요. 회의가 밀려도 갑자기 일이 터져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마음의 흔들림이 좀 덜했어요. 퇴근이 늦어도 좀 덜 지치는 느낌이었고요. 왜냐하면 오늘 그 핵심을 완수했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.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걸 쉽게 만든다라는 이제 원싱의 책에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. 이 영상에 토대가 됐었던 이 내용들은 이 책에 나온 건데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. 그 말이 진짜였어요. 물론 이런 게 꾸준히 잘 이어지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. 프로젝트가 몰리거나 갑자기 회의가 막 쏟아져 오거나 막 이러면 루틴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되게 자책이 밀려왔는데,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? 나는 이런 습관을 만들기 되게 어려운 체질인가 봐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의 제가 그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좀 거절을 배워야 지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때는 누가 회의나 일을 요청하면 무조건 수락을 했었거든요. 이거 잠깐만 좀 바로 논의할 수 있을까요? 하면 바로 회의 들어갔고, 이거 좀 급한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내일 다 미뤄두고 그거 먼저 했어요. 근데 그게 결국 저를 되게 지치게 만들더라고요.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걸 되게 받아들인다라는 게 저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지금은 바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말을 하거나, 사전 자료부터 공유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미팅은 15분 정도만 짧게 핵심으로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라던가, 지금 바로 당장 할 일이 있어서 내일 오전에 좀 확인해 드려도 괜찮을까요?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라도 거절을 하는데요. 이건 사실 거절이 아니라 집중을 지키는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좀 눈치가 보였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더 명확해졌어요. 서로 좀 시간 낭비가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실패가 일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건데요. 루틴이 깨진 날에는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오히려 오해였던 거예요.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인정하고,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한 줄을 적는데요. 오늘의 실패 원인 뭐 이렇게 해서 오전에 회의를 차단하는 걸 실패했다. 그리고 뭐 회의 목표가 부재했다.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날 규칙을 살짝만 바꿔보는 거예요. 오전 회의가 있는 날에는 집중 시간을 좀 줄여서 30분만 확보하고, 또는 오후에 1시간 반 정도를 더 집중한 시간을 잡아놓는다거나, 피드백 정리는 바로 안 하고 오후로 미루는 거, 이런 같은 거예요.
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 완벽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빠르게 루틴으로 복귀하는 그런 속도더라고요. 루틴이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면 돼요. 그런 게 진짜 꾸준함인 거거든요. 이제는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. 아침에는 오늘의 한 가지를 정하고, 오전에는 방해 없이 몰입하고, 오후에는 회의랑 피드백에 대응하고, 퇴근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죠. 이 리듬이 자리 잡으니까 야근은 사라졌어요. 성과는 오히려 좀 많이 늘었죠. 퇴근 후에는 개발 공부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했어요. 기획자로 일하면서 개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? 그리고 내가 한 기획을 내가 직접 개발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퇴근 후에 하루 한두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. 지금은 AI 도움을 받으면 프로토타입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을 만큼 됐죠. 이건 다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좀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었던 전환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두 권의 책이었는데요. 원싱과 에센셜리즘입니다. 원싱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.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걸 쉽게 만든다. 그 한 문장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. 그동안 저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았거든요. 근데 이 문장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을 했죠. 그날 이후에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. 오늘 내가 꼭 끝내야 할 한 가지가 뭘까?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의 중심을 세워줬어요. 오늘의 그 원싱을 완수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. 원싱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에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집중의 기술을 알려준 책이에요. 단 하나에 몰입하는 감각, 그게 제가 일을 주도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원싱만으로는 좀 부족한데요. 왜냐면 내 주변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쯤 읽었었던 게 에센셜리즘인데요.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예요. 확실한 예가 아니라면 그건 놓여야 한다. 이거는 저한테 일종의 해방선언?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동안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? 이것 일단 회의부터 잡아놓자. 뭐 거절하면 좀 민폐가 아닐까?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썼는데요. 근데 그게 바로 제 피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. 에센셜리즘은 저에게 덜어내는 용기를 가르쳐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중요한 걸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걸 지워내는 연습. 회의 초대가 와도 바로바로 수락하지 않았어요. 먼저 제 캘린더를 보고 오늘의 한 가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미팅 시간으로 좀 미룬다거나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. 이거는 단순한 노가 아니라 제가 제 에너지를 본질적인 곳에 쓴다라고 하는 선택이었어요. 결국 이 두 책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꿨어요. 원싱은 무엇을 할지 정하게 해줬고 에센셜리즘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가르쳐줬어요. 이 두 축이 만나니까 집중과 대응 정리의 루틴이 훨씬 단단해졌어요. 그리고 그 둘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저는 칼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.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. 그리고 칼퇴는 운이 아니라 설계다.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는 하루, 그 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일에 끌려다니던 시절에는 성장은 늘 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성장과 일이 동시에 굴러가는 느낌이에요. 이걸 가능하게 해준 건 대단한 시스템이나 완벽했었던 계획 이런 게 아니었어요. 제 삶의 중심을 좀 잡게 해주는 하나의 원칙이었는데요.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좀 덜어내야 된다. 이 단순한 문장이 제 삶 전체를 좀 바꿔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. 일과 성장은 동시에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. 일과 성장은 그 루틴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루틴이 나한테 집중할 여유를 좀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여유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됐어요. 이제는 진짜 야근이랑 성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요.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거. 그게 진짜 일머리라고도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일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이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. 칼퇴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.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순간 일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.